안녕하세요. 송송가정 이야기 제2편입니다. 늘 여러분께 성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구독하고 좋아요도 또 역시 한번 눌러 주셔야 제가 또 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넘치게 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이야기는 역시 이 편은 둘째 아이의 작은 아들의 탄생입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 2년간 잘 양육하다 보니까 사실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둘째 아이가 태어났더니 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겠죠? 자기만 사랑을 받아왔다가 작은 애가 오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도 작은 아이를 안고 할머니도 작은 아이를 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둘째에 대해서 향해서 잘생겼다, 이쁘다,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건강하다. 모든 사람들이 큰 아이에 향해서 지금까지 2년간 집중했다가 이제 와서는 둘째에게 그 집중이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 안 보면은요 얼굴을 때리고요, 어떨 때는 침대에서요 작은 아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밑으로 막 내리고요, 아이고 좀 심하면은요 막 눈도 손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아들을, 갓 태어난 아이를 안 볼 수도 없고 안 안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나 외할머니 또는 엄마에게 또는 주변인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좀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작은 아이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물론 안아도 주고 모유나 분유나 젖도 먹여야겠고 그러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더 동생 앞에서 큰 놈을 더 많이 안아주고 더 포옹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고 나면서부터 큰 녀석이 작은 아들한테 소위 말해서 해코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큰아이가 자고 있을 때나 어디 잠깐 외출했을 때, 저하고 외출했을 때는, 큰아이가 외출했을 때는 작은 아들을 엄마가 더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눈 마주치고 같이, 그것도 다 대화지 않습니까? 그러고 큰아이가 오면은 작은 아이는 조금 내려놓고 작은 아들 앞에서 큰아이를 더 많이 안아줬어요. 의도적으로 더 많이 안아줬어요. 다 뭐 3살 됐죠. 3살, 1살이니까. 그래도 더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형제간에 우애는 가만 보니까 편해서 오지 않느냐, 우애를 깨지는 것은, 그런 생각을, 이건 거의 본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큰 아이를 평소보다도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면 어떨까,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엔 두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나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당시로는 직장에서 상사들이 오늘은 휴식한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아랫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인 상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네 하고 가야 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고요.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잘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쯤 휴식이 있다면, 전체 휴식이든 작은 단위로 휴식이든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휴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절반 정도는 참여하고 절반은 정중하게 상사에게 거절했습니다.
거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사실은 좋지는 않겠죠. 그 당시로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직장이냐, 관계지향적인 가족이냐. 근데 성취지향적인 것은 나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고, 관계지향적인 우리 가족은 30년 아니 내 무덤에 갈 때까지 이 관계는 이어갈 것이고, 직장인들은 짧으면 몇 달, 몇 년 후에 1, 20년 후에는 대부분 헤어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과 멀리를 생각해 보니까 균형이 잡혀야겠다. 그래서 저는 관계냐 성취냐를 볼 때는 저는 그래도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의해서 직장 다니면서 비록 신입사원이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제가 저 과장님, 저 차장님, 계장님, 대리님, 제가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좀 일찍 귀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약간 이상하게 보고요. 좀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그런 표정이었었는데, 그것이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네가 참 좋네, 부럽네, 또는 자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와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네. 삶의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여졌다, 그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의 동료들도 조금은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듯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를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귀가한 다음에, 귀가하면은 몇 시입니까? 뭐 7시, 뭐 6시,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데, 저는 7시쯤 들어가면은 집에 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서 두 아들하고 동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뭐 참외, 수박, 채소, 생선, 여러 가지 옷, 장난감, 문구점 다니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옆에서 실갱이 신랑이 하는 거, 흥정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 뭐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런 생활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저녁마다 한 두어 시간씩 우리 두 아들하고,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잡고, 또 좀 크니까 두 아이 다 손잡고 시장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거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시여, 조금 추천한다면 자녀하고 손잡고 어렸을 때 그냥 대단한 의미의 시간, 대단한 무슨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이하고 손잡고 산책하고 시장 돌아다니고 뭔가를 구경하는 거, 그 속에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과 그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아들의 목욕탕에서의 그 공포 이야기입니다. 목욕탕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